오늘 새벽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경찰의 네피도를 유혈 진압이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희생자 나아질 가운데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고라는 작은 도시에서 하루 동안 80명 넘는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5.18) 41주년 특집 라디오 다큐 미얀마를 위한 광주 행진곡.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봄.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봄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군부의 총칼 앞에 핏빛으로 물든 미얀마. 국민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참혹하게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폭력의 현장. 도대체 미얀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시위 한복판에 선 것은 이른바 미얀마의 Z세대.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20대 청년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무기 삼은 젊은 세대들의 혁명. 1988년 민주화 운동과 2007년 샤프란 혁명 당시 국제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채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부모 세대와 달리 미얀마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사회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Z세대가 소셜미디어 등을 무기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에 거주 중인 미얀마 학생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Generation Z have been on the front lines. We call defense line. 우선 Z세대는 방어 최전선에서 목숨을 내놓고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력 진압으로 인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Z세대는 첨단 기술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내외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간접적인 무기로 삼아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외치는 거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활동을 조직하고 잔혹한 군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한 미얀마의 봄. 끝이 보이지 않은 싸움이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빼앗긴 미얀마의 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GFN 광주 영어방송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미얀마를 위한 광주 행진곡 제1부 미얀마의 봄 Save 미얀마. 세계 여행자들에게 황금의 나라로 불리던 미얀마. 그 미얀마가 지금
참혹한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석 달.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경에 의한 무차별적인 총격과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의 한 인권단체가 집계한 사망자는 740여 명, 부상자는 3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슬퍼런 군부의 유혈 진압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망자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시위대가 직접 전해온 현지 상황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위원회 한국 지부장 소모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다야노 양곡 내에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 거기서 본격적으로 바리케이트도 만들면서 시민들이 저항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높은 다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 군경이 총으로 발사하고 그것도 사격 훈련하시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이게 정말 우리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한 건가 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입니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 현지 언론과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현지에서 전해오는 영상과 사진만으로도 미얀마 군경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미얀마의 비극은 미얀마 의회가 개원한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1일 새벽, 국회로 향하는 길을 막아선 검은색의 차량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이는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결과를 재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또다시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미얀마 군부. 이들은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무려 54년 동안 미얀마의 정치, 경제를 손아귀에 넣고 군림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철권 통치로 군부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며 부정축제와 비리를 일삼았고 미얀마 경제를 파탄시켜 미얀마를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쿠데타 직전까지 미얀마의 사실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군부의 오랜 탄압 속에서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2016년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면서 민주정부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쿠데타 선언과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입법, 사법, 행정,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미얀마에 거주 중인 부산외대 천기용 특임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70년 정도를 이제 군부가 이렇게 무력이나 강압적으로 통치를 해왔고, 실제로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저렴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양극화를 만들어서 시민 불복종의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지난 2007년 샤프란 혁명이나 과거 민주화 운동 때와 비교하면 지금 시민들의 군부에 대한 저항 의지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강해졌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군부도 많이 당혹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커질 거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까 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쿠데타 소식을 들은 미얀마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CDM,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 의료진과 교사, 노동자와 공무원까지 총파업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저항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등장한 영화 속 슈퍼히어로들. 군경의 무차별 진압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은 이들의 모습은 금세 소셜미디어에 퍼져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행진하는 남성들과 길가에 늘어선 고무욕조까지 다소 엉뚱한 모습으로 시위대 한복판에 등장한 이들은 이른바 스스로를 미얀마의 Z세대라고 부르는 20대 청년들입니다. 미얀마 유학생에게 Z세대의 독특한 시위 문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미얀마 유학생들의 독특한 시위 형태와 단합력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창의적이고 대담하면서도 잘 단결된 모습으로 유머 감각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런 모든 활동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군부 독재 정치에 항거하고 국제사회의 도움과 관심을 촉구하는 거죠.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Z세대. 1990년 후반에 태어난 청년 세대로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얀마 현지 상황을 전 세계에 발빠르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군부 쿠데타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 시민 세력의 최전선에는 소셜미디어에 능수능란한 젊은 세대가 있다면서 미얀마 Z세대를 주목했습니다. 미얀마의 청년들은 재치 있는 영어 피켓으로 외신의 눈을 사로잡았고 춤과 음악 같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서 공감을 이끌 만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선 미얀마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BTS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약자들, 언젠가 우리가 지는 날이 오겠지. 그러나 오늘은 아니야. 오늘 우리는 싸울 테니까.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청년들의 외침이 BTS 노래와 함께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이나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세대 같은 일반적인 Z세대의 특징 외에 자유와 맞닿은 역사적 접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1980년대 일어난 반군부 시위 이후에 교육통신대학과 계절학기 과정 정도만 남기고 사실상 모든 대학 과정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부터 양곤 대학교를 비롯해 대다수의 대학들이 다시 정규교육을 시작했고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미얀마 Z세대는 이를 본격적으로 누리며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억압과 통제를 수반하는 군부 쿠데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얀마의 Z세대들의 이런 활동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그들이 혁명을 이끄는 최전선이 되는 것에 매우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는 군대와 맞서는 전술이 매우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직 어리지만 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국가 건설에 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Z세대가 이런 정서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되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와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무기 삼아 민주화 운동 최전선에 선 Z세대. 미얀마 군부는 청년들의 시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지만 디지털 정보 기술에 능숙한 Z세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위성사진에 찍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가 하면 인터넷 우회 접속 경로를 금세 찾아내
군부의 통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과 무시무시한 무기에 맞서야 하는 이런 상황이 당연히 두렵겠죠. 하지만 저는 미얀마인들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멈추면 민주주의도 희망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과 Z세대의 시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동남아시안 인권단체 폴시의 공동창업자 마웅 자르니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세대는 국제 문제에 대해 매우 노출되어 왔고 새로운 아이디어, IT 기술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가진 공포심 같은 것은 이들에게 없습니다. 미얀마의 현재는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쿠데타와 군사 독재로 얼룩졌던 것처럼 미얀마 또한 군부 세력에 의해 정치와 경제가 장악당한 채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얀마의 근현대사는 군사정부와 이에 저항해온 민중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2012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 정권의 변화를 주목했고 새로 출범한 민선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의 길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53년 만에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문민정부를 수립한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군부와 민주주의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하면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결국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민주화의 탑은 모래성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살배기 아이가 고무탄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되고 14살 소녀가 머리에 실탄을 맞아 목숨을 잃는 곳. 지금 이 순간 미얀마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날로 잔혹해져가는 군경의 만행. 그들이 이토록 무리한 쿠데타를 감행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대를 역행하는 쿠데타와 강력한 무력 진압 뒤에는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군부의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얀마군을 지배하고 있는 총사령관의 정치적 상황 역시 쿠데타 발발의 이유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소모뚜 씨는 쿠데타 세력의 폭력 진압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우리 문민정부가 압도적으로 투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군사 세력들로서는 이제 자기네가 쥐고 있는 군민들부터 이 문민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니 뭔가라도 명분을 삼아서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군부 쿠데타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번지던 2월 26일. 유엔에서는 쿠데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초모툰 미얀마 대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미얀마 국민들이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쿠데타를 즉각 종식시키고 무고한 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국가 권력을 국민에 돌려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날 미얀마 군부는 초모툰 미얀마 유엔 대사를 파면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특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로 매일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등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수출 통제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력한 규탄 성명과 함께 향후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를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비판과 경제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담은 성명서 초안들이 번번이 삭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여철 광주시 국제관계 대사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주권의 원칙,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는 이런 주권을 유보하고 따르게 돼 있는데 이 안보리에서 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서방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바탕을 두고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각종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자국의 이익과 자기네 국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런 규탄이나 제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흘라잉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아세안의 대화 중재 등 5가지 안건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그동안 회원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 개입해 군부와 민주진영 모두가 중재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한 점은 미얀마 사태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안은 여전히 선언에 불과하고 향후 구체적 조항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부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접한 현지의 상황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아세안의 중재안 합의에도 미얀마 군경의 실탄 발포와 체포, 그리고 고문과 구금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내전이 일어날 건데 그렇지 않게 막으려면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개입해서 전쟁을 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기를 잡을 건데 이때 무기를 잡는다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오해하지 말고 탓하지 마세요. 그것이 국제사회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서도 내뒀기 때문에 된 거라는 것은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니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얀마 시위대는 미얀마 주재 각국 대사관 앞에서 군부를 인정하지 말아달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필요합니까? SNS를 통해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달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던 미얀마 청년. 그는 이 글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진압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미얀마 시민들이 숨지기 전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다시 60년간의 어려운 그런 검은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총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후세들을 엄청 무서운 세상으로 우리가 남기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이 되지 마자. 그래서 이번 투쟁은 무조건 이길 겁니다. 마지막 싸움이어야 합니다.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시민사회가 먼저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겪고 지금도 불복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태국을 비롯해 대만과 홍콩의 젊은이들도 이른바 밀크티 동맹이란 이름으로 미얀마 쿠데타 세력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노동자들과 유학생들, 또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모금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 그리고 지지입니다. 군부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갈 거다. 이번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끝까지는 싸워 나가야 할 겁니다. 계속 나갈 겁니다. 수치 여사랑 위인들이 풀려 나올 때까지 저희가 시위로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결심했습니다. 유혈 진압이 계속되더라도 우리 시위대는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시위로 안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진정한 민주주의를 놓치게 될 거고 우리가 반대하는 그 군사 독재 밑에서 평생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